영하 20도. 남들은 얼어 죽는 날씨에 유독 이 무덤에서만 사우나처럼 김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뜨거워서 비명 지르고 있잖아. 안 들려요? 천하의 명당인 줄 알았던 그곳. 하지만 무덤을 파헤치려던 장남에게 아이가 소름 돋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저씨, 그거 건드리면 두 다리로 못 나가요. 그리고 그날 밤 장남의 비명소리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산 전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하 20도, 강원도 홍천, 태백산 자락 한성그룹 선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온 산이 하얗게 얼어붙은 새벽. 유독 한 무덤에서만 김이 펄펄 피어올랐어요. 묘석 주변의 눈은 녹아 질척한 진흙탕이 되어 있었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 고 박정환. 맨손으로 건설회사를 일으킨 재벌. 1년 전 77에 세상을 떠났죠. 묘직이 황 노인은 두 손을 비볐습니다. 낡은 군용 점퍼에 고무장화 차림의 70대 노인. 30년을 이 산에서 살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회장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황 노인은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밤마다 땅 밑에서 우웅 진동이 들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황 노인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6살 손자 준우. 빨간 패딩에 털모자를 눌러 쓴 아이가 묘소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준우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또래처럼 깔깔거리지 않았어요. 유난히 큰 눈동자는 늘 먼 곳을 보고 있었죠. 땅이 너무 뜨거워. 밑에서 할아버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 황 노인의 등줄기로 찬바람이 스쳤습니다. 누가 오면 안 돼. 오면 다리가 없어져. 그 순간 서울에서는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박도훈, 45살. 한성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한성건설 대표이사. 뜨거워.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50억짜리 집이었죠. 도훈은 이탈리아 명품 실크 잠옷 차림이었어요. 마르고 창백한 얼굴, 툭 튀어나온 광대뼈, 짙은 다크서클. 한때 잘생겼다 했지만 지금은 음침하고 신경질적인 인상이었죠. 그는 미친 듯이 오른쪽 다리를 긁어댔어요. 바지를 걷어 올렸지만 상처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도 뼛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훈은 서랍에서 하얀 약통을 꺼냈어요. 달그락. 알약 3개를 털어넣고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젠장.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어요. 검은 원목 책상 위 서류들. 태백산 리조트 개발 조감도. 한성 선산 매각 계약서 500억 원. 도훈은 계약서를 쓸어내리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버지, 죽어서도 돈 벌어주시네.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원인 불명의 신경질환. 환자들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도훈은 황급히 TV를 껐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내일 굴착기 10대 준비해. 다 밀어버릴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찌릿. 오른쪽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몰랐습니다. 그 통증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강원도 산속에서 빨간 패딩의 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곧 온다. 나쁜 아저씨가 와. 아이는 천천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다리가 없어져.
펄펄 끓던 묘소의 김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거세게 솟구쳤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기다리고 있다고. 복수의 그날을. 다음 날 아침 검은색 벤츠 세대가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맨 앞 차 번호판 한성일. 재벌가의 위험을 과시하듯 번쩍이는 차체였어요. 차가 멈추자 뒷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건 캐멀색 캐시미어 코트의 여자였어요. 팽 여사, 58살. 금태 선글라스에 루이비통 가방.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번쩍거렸죠. 부동산 브로커이자 사이비 풍수 애호가. 어머, 여기가 명당이야? 기운이 펄펄 끓네. 그 뒤를 이어 박도훈이 내렸습니다. 검은색 롱패딩에 명품 등산화. 선글라스 아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창백했어요. 오른쪽 다리가 살짝 절뚝거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어요. 신경 꺼. 도훈은 주머니에서 하얀 약통을 꺼냈습니다. 알약 2개를 털어 넣었죠. 달그락. 그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렸어요. 묘소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움막에서 황 노인이 뛰어나왔어요.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비켜. 도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공짜로 먹여 살렸더니 주인한테 훈계야? 회장님, 선친께서 노하십니다. 닥쳐. 죽은 사람이 뭘 어쩌겠어? 그 순간이었어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나무 뒤에서 빨간 패딩의 아이가 걸어 나왔어요. 준우였습니다. 털모자 아래 커다란 눈동자가 도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아이는 도훈에게 다가오더니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나요. 뭔 냄새? 아저씨 몸에서요. 탄 냄새. 지옥 냄새. 순간 산바람이 멈췄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팽 여사가 가방에서 소금 봉지를 꺼냈어요. 재수없게 뿌리려는 순간 돌풍이 불었습니다. 화르륵. 소금이 팽 여사 얼굴로 날아갔어요. 아이고, 내 눈. 금태 선글라스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죠. 도훈은 준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꼬마야, 누가 시킨 거야? 준우는 대답 없이 도훈의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왜 다리를 봐? 불이 붙었어요. 뭐? 아저씨 다리에 불이 붙었어요. 안 보여요? 도훈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리가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흑. 도훈이 주저앉았어요. 이마에 식은 땀이 줄줄 흘렀죠.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나셨어요. 빌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미친 소리 하지 마. 도훈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묘소로 걸어갔어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돌. 그는 묘비를 발로 걷어찼어요. 퍽! 돈이나 벌어다 줘. 늙은이야. 황 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내일 다 밀어버린다. 굴착기로 뼈까지 갈아버릴 거야. 그 순간 묘소의 김이 하얀색에서 누런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썩은 것이 끓어오르듯 팽 여사가 눈을 비비며 그걸 보았어요. 어머. 준우만이 담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소나무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누런 김이 묘소를 뒤덮었습니다. 썩은 내가 코를 찔렀어요. 윽, 이게 무슨 냄새야? 팽 여사가 코를 막았습니다. 인부들도 뒷걸음질 쳤어요. 검은 점퍼에 안전모 차림의 용역 12명. 얼굴엔 겁이 가득했죠.
야, 저거 뭐야? 가스 아니야? 도훈은 여전히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때 준우가 도훈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저씨, 저 파란 거 안 보여요? 묘소 주변에 파란 풀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 풀이라니. 저게 뭔데? 쇠사슬이에요. 할아버지가 아저씨 목각에 묶어놓은 거예요. 도훈이 코웃음 쳤어요. 미친 소리. 밟으면 다리가 녹아요. 닥쳐. 도훈은 일부러 파란 풀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봐라. 아무것도. 말이 끝나기 전이었어요. 아! 도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 아래가 끓는 물에 담근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다리가 타고 있어.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습니다. 롱패딩에 흙이 묻고 명품 등산화가 진흙탕에 빠졌죠. 119 불러. 팽 여사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신호가 안 잡혀? 용역들도 확인했습니다. 전부 먹통이었어요. 도훈이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다리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통증은 진짜였습니다. 황 노인이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빌으십시오. 뭐? 선친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닥쳐. 도훈이 황 노인을 밀쳤어요. 죽은 사람이 뭘 어째.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굴착기 불러. 하지만 회장님 상태가. 내 상태 걱정은 내가 해. 팽 여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은 좀. 겁먹었어? 계약금 3억 아까우면 꺼져. 팽 여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우가 황 노인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됐어요. 아저씨가 선택했어요. 그 순간 묘소의 김이 다시 변했습니다. 누런색에서 검붉은 색으로 마치 피가 끓어오르듯 용역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건 뭐야? 피다. 우르르 도망쳤습니다. 아, 어디가? 도훈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남은 건 도훈과 비서, 팽 여사뿐. 도훈은 묘소를 노려보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전화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신호가 잡혔습니다. 나야. 그 물건 가져와. 전화를 끊었어요. 폭약으로 날려버리지 뭐. 팽 여사가 질겁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이면 끝이야. 도훈이 돌아섰어요. 절뚝거리며 차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불쌍해. 뭐가? 아저씨가요. 아직도 몰라요. 준우는 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워서 화난 게 아닌데 검붉은 김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 형상이 어른거렸어요. 휠체어에 앉은 앙상한 노인의 모습. 그날 밤 도훈은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홍천 시내 호텔에 묵었죠. 5성급 스위트룸. 하룻밤 8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도훈은 거짓골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더 튀어나왔고 눈은 충혈. 불과 이틀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하얀 약통을 꺼냈어요. 달그락. 알약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문도 없었어요.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거, 삐거, 삐거. 휠체어 바퀴 소리였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다가왔습니다. 휠체어 위에 앙상한 노인. 해골처럼 마른 몸, 푹 꺼진 눈. 아버지였습니다. 아, 아버지? 노인은 대답 없이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로 가득 찬 눈. 앙상한 손가락이 도훈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네,
다리, 내놔라. 뭐, 내가 내 다리를 가져갔다. 노인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하얀 약통이었습니다. 달그락, 도은의 발 앞에 굴러왔어요. 노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날, 죽였냐? 으악. 도은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그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리가 안 느껴졌어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다리는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감각이 없었습니다. 꼬집어도 때려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일어서려 했어요. 털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살려줘. 새벽 4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이상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MRI, CT 전부 정상이에요. 시민성 마비로 보입니다. 미쳤어? 내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도훈이 링거대를 집어던졌어요. 그때 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인 불명의 환상통 환자 급증, 불에 타는 듯한 착각 통증. 화면 속 환자가 말했어요. 진짜 타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도훈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준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빌어요. 너, 이 번호를 어떻게 해? 아저씨, 준우가 말을 끊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훈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협박이야? 나한테?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폭약 가져오라고 했지? 예, 내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좋아. 도훈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내일 금요 통째로 날려버린다. 병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검은색 벤츠가 다시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가 먼저 내려졌습니다. 비서가 도훈을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죠. 도훈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검은 캐시미어 코트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사흘째 면도를 못한 듯 거뭇거뭇했습니다. 광대뼈가 더 튀어나왔고 눈 밑 다크서클은 시퍼렇게 멍든 것처럼 보였죠. 무엇보다 다리, 코트 아래로 삐죽 나온 두 다리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어젯밤 마비됐던 감각은 돌아왔지만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70살 노인도 아닌 45 재벌 회장이 휠체어 신세라니. 회장님, 오늘은 진짜 쉬셔야. 입 닥쳐. 도훈이 쏘아붙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자갈밭을 굴러갔어요. 덜컹덜컹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렸죠. 그런데 묘소 앞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돼지머리가 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기름기 번들거리는 돼지머리. 입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물려 있었죠. 그 옆으로 시루떡, 사과, 배, 대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막걸리 병 3개가 나란히 서 있었고 향이 피워져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굿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훈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때 팽 여사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캐멀색 캐시미어 코트 대신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천을 두르고 손에는 작은 바가지를 들고 있었죠. 마치 무당조수 같은 차림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해결사를 모셔왔어요. 해결사? 강원도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이에요. 100% 해결해준대요. 팽 여사가 씩씩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니,
여기에요. 소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오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색동저고리처럼 현란한 색이 눈을 찔렀죠. 손에는 노쇠방울과 빨간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분칠을 떡칠해서 하얗고 눈 화장은 시커멓게 짙었어요. 웃을 때마다 금리가 번쩍였죠. 내가 만신 김점네요. 무당이 목소리를 깔며 말했습니다. 30년간 귀신 못 잡아본 적 없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도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기꾼 데려와서 뭘 어쩌겠다고. 팽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에이 회장님, 저 언니 굿 한 번에 500만 원이에요. 근데 진짜 용해요. 일단 애군만 거치면 공사도 잘 되잖아요. 무당이 묘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색 한복 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묘소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었어요. 딸랑, 딸랑, 딸랑. 맑은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잡기 잡신 물러거라. 무당이 외쳤어요. 원혼이 있거든 이 만신 앞에 모습을 드러내라. 부채를 펼쳤습니다. 빨간 부채에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부채를 휘휘 저으며 묘소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 땅의 원혼이여, 내가 달래줄 테니 한을 풀어라. 무당이 품에서 칼을 꺼냈어요. 삼지창 모양의 무구였습니다. 날카로운 세 갈래 끝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죠. 칼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휘적, 휘적, 휘적.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무당의 몸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오색 치마가 꽃처럼 펼쳐졌죠. 무당이 묘소에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이제 묘석 바로 앞이었어요.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원혼이여, 이 만신이 너의 한을 풀어주마.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퍽!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무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칼날이 똑 부러져 있었어요. 칼자루만 손에 덩그러니 남았죠. 칼날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무당이 당황해서 칼날을 집으려 했어요. 그 순간 묘소의 김이 갑자기 부풀어 올랐습니다. 검붉은 연기가 파도처럼 무당을 향해 밀려왔어요. 뜨거운 열기가 확 끼쳤습니다. 무당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금리가 드러나게 입을 벌리고 비명을 질렀죠. 안 돼. 이건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무당은 부채와 방울을 내팽개쳤습니다. 오색 한복 자락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언니, 어디가? 팽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이미 자기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부릉, 낡은 봉고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돈은 500만 원. 팽 여사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한참을 씩씩거리던 팽 여사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라, 내가 직접 한다. 그녀는 굿상으로 달려갔어요. 팥이 담긴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귀신아 물러거라, 물러거라. 팥을 묘소를 향해 확 뿌렸어요. 바로 그 순간 화르륵 묘소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팽 여사가 머리를 만졌어요. 왜 이렇게 뜨거움? 손에 뭔가 끈적끈적한 게 묻었습니다. 내려다보았어요. 헉! 가발이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보다 비싼 임무 가발. 그게 열기에 녹아서 손에 들려 있었죠. 팽 여사의 진짜 머리가 드러났어요. 듬성듬성 빠진 흰머리. 정수리가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 내 머리. 팽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어요.
굿상이 와장창 엎어졌습니다. 돼지머리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그리고 도훈의 휠체어 바퀴에 딱 걸렸습니다. 끽. 휠체어가 꼼짝도 안 했어요. 뭐야? 이것 빼. 도훈이 바퀴를 굴리려 했지만 꼼짝도 안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도 없었죠. 돼지머리가 휠체어 밑에서 희죽희죽 웃는 것 같았어요. 인부 몇 명이 피식 웃었습니다. 웃지 마. 도훈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재벌 회장이 돼지머리에 걸려 허우적대는 꼴. 휠체어에 갇힌 채 발버둥 치는 꼴. 권희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우가 소나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표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짜는 안 통해. 검붉은 김이 더욱 거세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비웃듯이.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구판이 엉망이 된 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팽 여사는 녹아내린 가발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어요. 흰 한복에 팥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정수리의 휑한 머리가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내 가발 300만 원짜리 임무인데. 훌쩍훌쩍 코를 풀었어요. 도훈은 여전히 휠체어에 갇혀 있었습니다. 돼지머리가 바퀴에 낀 채로요. 비서가 돼지머리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기름기가 번들거려서 손이 자꾸 미끄러졌죠. 빨리 안 빼. 도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꽉 껴서. 비서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그때였습니다.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빨간 패딩이 보였어요. 준우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걸어왔어요. 털모자 아래로 커다란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아이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았죠. 준우가 도훈의 휠체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훈의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광기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준우의 눈은 맑았어요. 하지만 그 맑음 속에 뭔가 깊은 게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연민인지. 뭘 봐. 도훈이 쏘아붙였어요.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훈의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코트 아래로 삐죽 나온 다리. 힘없이 축 늘어진 다리. 준우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작은 손이 도훈의 무릎 위에 얹혔습니다. 뭐야? 도훈이 움찔했어요. 손 치워. 더러운 손으로. 말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준우의 손이 닿은 곳에서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통증이 사라졌어요.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흘 동안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 통증, 불에 타는 듯한, 뼈가 녹는 듯한 그 고통, 싹 사라졌어요. 이게 뭐야? 도훈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감각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힘도 조금씩 들어왔죠. 내가 한 거야? 도훈이 준우를 쳐다보았어요.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가 잠깐 놔주신 거예요. 아저씨한테 선택할 시간을 주려고요.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우가 도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6살 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멈추고 빌면요. 아이가 말했어요. 다리 살려주신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멈췄어요.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도훈은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초라하고 늙어 빠지고 겁에 질린 얼굴. 순간 도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빌까? 통증이 사라진 평온함. 이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도훈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도훈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았습니다. 긴급 한성건설 부도 위기, 채권단 회의 소집, 뉴스 알림이었어요. 도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00억? 선산을 팔면 500억. 그 돈이면 회사를 살릴 수 있어. 탐욕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도훈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꺼져. 아저씨. 수작 부리지 마.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도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안 빌어. 죽은 아버지한테 빌 이유가 없어. 준우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정말 안 빌 거예요? 닥쳐.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도훈의 비명이었습니다. 통증이 돌아왔어요. 아까보다 10배는 강하게 다리가 용광로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용광로 속에서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았어요. 으악! 도훈이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다리를 부여잡았죠. 죽여줘. 차라리 죽여줘. 거품을 물었어요.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비서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팽 여사도 울음을 멈추고 벌벌 떨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준우는 물러섰어요. 아이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할아버지. 준우가 묘소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아저씨가 선택했어요. 검붉은 김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알겠다고. 준우는 돌아섰어요. 빨간 패딩 뒷모습이 소나무 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바닥에서 뒹구는 도훈.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죽여.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산그림자가 묘소를 덮어갔어요. 검붉은 김이 어둠 속에서 더욱 짙게 보였죠. 도훈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벤츠 뒷좌석. 검은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고 있었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아까 바닥을 구르면서 흙이 덕지덕지 묻었어요. 캐시미어 코트는 찢어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입가에는 아까 거품 문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리 깊숙한 곳에서 불씨처럼 욱신거렸죠.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 가시죠. 이러다 정말. 닥쳐. 도훈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거 가져왔어? 예. 폭약 말이야. 가져왔냐고.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대답해. 도착했습니다. 트럭에. 도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찢어진 입술 사이로 이가 드러났습니다. 좋아. 그는 차 문을 열었어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산길 옆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봉고 트럭. 번호판에 흙이 묻어 잘 안 보였어요. 트럭 옆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50대, 검은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음침했죠. 다른 하나는 30대,
삭발머리에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불법 발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가져왔어? 도훈이 물었어요. 흉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트럭 뒷문을 열었어요. 안에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빨간 글씨로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죠. 소형 발파용입니다. 산 전체가 아니라 한 지점만 날리는 거죠. 흉터 남자가 설명했어요. 묘 밑 바위만 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훈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광기가 서렸어요. 됐어. 설치해. 지금요? 지금 당장. 흉터 남자가 삭발머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삭발머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돈만 주시면야. 두 남자가 상자를 들고 묘소로 향했습니다. 도훈도 절뚝거리며 뒤따랐어요. 팩 여사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녹아내린 가발 대신 흰 천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나라도 살아야지. 팩 여사는 몰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묘소 앞. 흉터 남자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삽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척, 척, 척.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여기 밑에 바위가 있네요. 여기다 설치하면 됩니다. 흉터 남자가 상자에서 폭약을 꺼냈어요. 회색 찰흙처럼 생긴 덩어리였습니다. 거기에 빨간 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도훈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벌겋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 미친 사람 같았어요. 빨리 해. 예. 흉터 남자가 폭약을 구멍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안 돼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묘소 꼭대기에 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 패딩 입은 6살 아이. 털모자 아래로 커다란 눈이 빛났어요. 언제 올라간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꼬마 뭐야? 삭발머리가 물었어요. 신경 쓰지 마. 끌어내려. 도훈이 명령했습니다. 삭발머리가 묘소로 다가갔어요. 준우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야, 내려와. 삭발머리의 손이 준우의 팔에 닿았어요. 그 순간 흑. 삭발머리가 손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뜨거워. 이 새끼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 그의 손바닥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마치 뜨거운 철판을 만진 것처럼. 뭐야? 흉터 남자도 놀랐습니다. 준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도훈을 바라볼 뿐이었죠. 할아버지가 안고 계셔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헛소리 집어쳐. 그는 절뚝거리며 묘소로 다가갔습니다. 준우 앞에 섰어요. 내려와. 안 그러면. 아저씨. 준우가 도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뭐? 이거 터뜨리면요. 진짜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도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끄러워. 그는 준우를 밀치려 했어요. 손이 준우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도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운 앙상한 노인. 아버지였어요. 도훈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먹었냐? 도훈의 손이 떨렸어요. 환영 속 도훈이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하얀 약통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 이거 드세요. 영양제예요. 하지만 그건 영양제가 아니었어요.
심장약을 빼고 가짜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편해지실 거예요. 도우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뒤로 나자빠져 있었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뭐야? 흉터 남자가 놀라 물러섰습니다. 도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어요. 환각이야. 환각.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의 푹 꺼진 눈, 마른 입술, 떨리는 손, 그리고 자신이 건넨 가짜 약. 아니야. 도훈이 중얼거렸어요. 난 잘못 안 했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한 짓이지? 내가 내 머릿속에.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예요. 닥쳐. 도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친 듯이 흉터 남자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터뜨려. 지금 당장. 예. 폭파시키라고. 도훈의 눈에서 이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직 광기만 남았어요. 묘소의 김이 검붉은 색에서 시커먼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묘소에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황 노인에게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 준우야. 눈 감으세요. 응? 이제 무서운 거 시작돼요.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푸르르르릉.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푸르르르릉.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해가 지기엔 이른 시간인데 밤처럼 어두웠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소나무들이 휘어지고 낙엽이 소용돌이 쳤어요. 묘소의 검은 김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빨리 해. 도훈이 소리쳤어요. 흉터 남자가 폭약 설치를 마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 됐습니다. 그의 손에 빨간 버튼이 달린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폭 장치였어요. 도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누를까요? 내가 한다고. 도훈이 리모컨을 낚아챘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광기로 이글거렸죠. 이제 끝이야, 아버지. 도훈이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뭘 어쩌겠어. 죽은 놈이. 그는 엄지손가락을 빨간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 아저씨,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우가 황 노인 곁에 서 있었어요. 빨간 패딩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도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도훈의 엄지가 멈칫했습니다. 이거 누르면요. 진짜 끝이에요. 준우가 말했어요. 다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 전부 다 없어져요. 바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도훈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보았어요. 채권단 최후 통첩 마이너스 내일까지 500억 상환 불가시 법적 조치. 도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00억, 500억, 5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시끄러워. 도훈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틱.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야? 도훈이 리모컨을 내려다보았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틱, 틱, 틱.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왜 안 돼?
도훈이 악을 썼습니다. 흉터 남자가 달려가 폭약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선이 다 녹아 있어요. 뭐, 연결선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폭약에 연결된 빨간 선, 그게 시커멓게 타버려 있었습니다. 열기 때문이었어요. 묘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선을 녹여버린 거죠. 안 돼.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안 돼. 그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굴착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도망간 인부들이 두고 간 노란색 굴착기. 거대한 삽이 달린 중장비였습니다. 도훈의 눈이 번쩍였어요. 저거. 그는 절뚝거리며 굴착기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비서가 말렸어요. 하지만 도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굴착기 옆에 도착했어요.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이나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기어 올랐죠.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낡은 가죽 시트. 앞에 레버 2개와 페달이 있었어요. 도훈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굴착기 조종법을 알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르르릉.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어요. 검은 매연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걸로 파버리면 돼. 레버를 당겼습니다. 굴착기의 거대한 팔이 움직였어요. 끝에 달린 삽이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쇠덩어리가 부딪히는 소리, 유압 장치가 끼익거리는 소리, 굴착기가 묘소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바퀴가 땅을 밟을 때마다 진동이 울렸어요. 안 돼. 황 노인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하지만 굴착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훈은 레버를 조작했어요. 거대한 삽이 묘소 정수리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하하. 도훈이 웃었어요.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끝이라고. 삼날이 봉분을 찍으려는 순간 쾅! 굴착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뭐야? 도훈이 창밖을 보았어요. 묘소에서 검붉은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김이 아니었어요. 불기둥처럼 보였죠? 열기가 굴착기 유리창을 때렸어요.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흑! 도훈이 얼굴을 감쌌어요. 뜨거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도 찜질방에 있는 것 같았죠. 굴착기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비빅, 비빅, 비빅. 뭐야? 왜 이래? 도훈이 레버를 마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굴착기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팔이 멈춰버렸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검붉은 김이 굴착기를 감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훈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그때 김 속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검은 그림자. 휠체어에 앉은 형상. 앙상한 손이 굴착기 유리창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도훈은 그 손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마르고 핏줄이 튀어나온 손. 그 손이 유리창을 툭 건드렸어요. 지익. 유리창에 손바닥 모양의 그을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네. 다리. 내 나라. 으아악. 도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굴착기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충격.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치솟아 느끼지 못했죠. 그는 진흙탕 위를 기어갔습니다. 살려줘. 제발. 굴착기 뒤에서 검붉은 김이 그를 쫓아왔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준우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불쌍해요. 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콱광. 세상이 하얗게 빛났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퍼부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죠. 도우는 진흙탕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는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명품 구두는 한쪽이 벗겨져 어디론가 사라졌죠. 하, 하.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묘소에서 멀어지고 싶었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붉은 김이 여전히 묘소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진 것 같았죠. 굴착기는 묘소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젠장, 젠장. 도훈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번쩍 하늘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도훈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번개였습니다. 거대한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빗줄기. 그리고 그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콱광. 굉음이 터졌어요. 도훈의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몇 초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시력이 돌아왔을 때 도훈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굴착기에 번개가 떨어졌어요. 정확히 굴착기의 붐대. 그 긴 팔 부분에 번개가 내리꽂힌 거죠. 굴착기 전체가 파랗게 빛났습니다. 전기 불꽃이 튀었어요. 찌지직, 찌지직. 금속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굴착기가 불덩어리가 됐어요. 노란 페인트가 벗겨지며 시커멓게 그을렸죠. 도훈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방금 전까지 자신이 타고 있던 굴착기. 조금만 늦게 뛰어내렸으면 저 안에서 타 죽었을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묘소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콰직. 땅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묘소의 봉분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굴착기 삽이 찍으려다 만자리. 거기서부터 균열이 생겼어요. 지익. 땅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붉은 것이 솟아올랐어요. 뭐야 저게.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붉은 액체였어요. 땅속에서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핏빛 물이었어요. 묘소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히. 도훈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는 뒤로 기어갔습니다. 손과 무릎이 진흙에 빠졌지만 상관없었죠. 멀어지고 싶었어요. 저것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붉은 물이 점점 퍼져나왔어요. 빗물과 섞여온 산을 붉게 물들였죠. 도훈의 손에 붉은 물이 닿았습니다. 으악! 그는 손을 털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붉은 물이 뜨거웠어요. 손등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살려줘. 누가 살려줘. 도훈이 악을 썼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는 어디론가 도망갔어요. 흉터 남자와 삭발머리도 사라졌죠. 팽 여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어요. 도훈은 혼자 진흙탕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붉은 물 속에서 뭔가가 떠올랐어요. 하얀 것, 길쭉한 것. 도훈은 눈을 비볐습니다. 뼈였어요. 사람뼈, 정강이 뼈처럼 생긴 하얀 뼈가 붉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도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뼈가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마치 그를 가리키듯이. 그 순간 도훈의 오른쪽 다리에서 소리가 났어요. 뚝, 도훈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무릎 아래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게 통증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꺾여 있었어요. 뼈가 부러진 게 분명했죠. 내 다리가. 도훈이 다리를 만졌습니다. 손에 뭔가 만져졌어요. 툭 튀어나온 것. 부러진 뼈였습니다. 피부를 뚫고 나오려는 뼈. 그제야 통증이 왔어요. 으아악. 비명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도훈은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뒹굴었어요. 진흙과 붉은 물이 온몸에 묻었죠.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눈물과 콧물과 빗물이 뒤섞였어요. 재벌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흙탕에서 뒹구는 벌레 같았어요. 그때 빗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빨간 패딩. 준우였어요. 아이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털모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준우가 도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진흙탕에 쓰러진 어른,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우는 어른. 준우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연민인지. 아저씨.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준우를 올려다보았죠. 살려줘. 제발. 할아버지가요. 준우가 말했어요. 아저씨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시냐고요. 다리요. 준우가 도훈의 부러진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다리도 이렇게 됐었어요. 도훈의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가 약 바꿔치기 했잖아요. 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다리가 썩었어요. 잘라야 했대요. 근데 아저씨가 병원도 안 보내줬잖아요. 도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다리가 썩어서. 준우가 도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할아버지 다리 가져갔으니까요. 이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러진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붉은 물과 섞여 땅으로 스며들었죠. 묘소의 김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마치 만족한 듯이.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어요. 푸르스름한 빛이 산을 비쳤습니다. 묘소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불에 탄 굴착기가 시커멓게 서 있었습니다. 핏빛 물이 고여 웅덩이를 만들었죠. 여기저기 진흙과 부러진 나뭇가지가 널려 있었어요. 도훈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러진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바지가 찢어진 자리로 피가 배어 나왔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덤불 사이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바스락. 고개가 나왔습니다. 팽 여사였어요. 흰 한복은 진흙투성이가 됐고 머리에 두른 흰 천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듬성듬성한 흰머리가 젖은 채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그녀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머. 팽 여사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쓰러진 도훈, 불탄 굴착기, 핏빛 웅덩이. 미쳤어. 여긴 미친 곳이야. 그녀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당장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묘소. 팽 여사의 눈이 묘소를 향했어요. 아까 핏빛 물이 솟아나던 곳.
봉분이 갈라진 자리, 거기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저게 뭐야? 팽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묘소로 다가갔어요. 한 발, 두 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뭔가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팽 여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금속. 팽 여사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슨 철제 상자였어요. 손바닥 2개 크기.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죠. 이게 뭐야? 팽 여사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올드한 디자인.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구식이었죠. 또 하나는 하얀 약통이었어요. 팽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아까 그 도훈이 늘 주머니에서 꺼내던 것, 달그락거리던 하얀 약통, 똑같이 생겼어요. 팽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왜 묘소에? 그녀는 녹음기를 들어 올렸어요. 재생 버튼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누르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딸깍.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새로 나온 영양제예요. 이거 드시면 다리도 나아지실 거예요. 팽 여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였어요. 20년은 젊었을 때 목소리.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도훈아. 이번엔 노인 목소리였어요.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 이게 정말 영양제냐?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어서 드세요. 매일 2알씩 드시면 돼요. 도훈아. 네. 너 요즘 회사 자금 어렵다며? 내가 죽으면 보험금 나오지?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도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서 드시기나 해요. 아버지, 빨리요. 지지직. 녹음이 끊겼습니다. 팽 여사는 굳어버렸어요. 손에 든 녹음기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약통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알약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하얀 알약.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팽 여사가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비타민이었어요. 그냥 비타민. 이게 왜? 팽 여사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잠깐. 그러면 도훈이 아버지에게 준 약, 영양제라고 했던 약, 그게 진짜 영양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약통에 들어있던 심장약을 빼고 가짜 비타민을 넣은 거죠. 그래서 노인이 죽은 거야. 팽 여사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살인이잖아.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기절해 있었죠. 팽 여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거. 그녀는 녹음기와 약통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거면 돈이 되겠는데? 협박. 아닐 거래. 이 증거를 도훈에게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0억? 20억? 50억? 팽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잘 됐네. 오늘 운수 좋은 날이야. 그녀는 증거를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거 어디 가져가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팽 여사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준우가 서 있었어요. 빨간 패딩 입은 아이. 달빛 아래서 커다란 눈이 빛났습니다. 넌 뭐야? 팽 여사가 악을 썼어요. 이건 내가 찾은 거야. 내 거라고.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팽 여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 팽 여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6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 깊고 오래된 것이 담긴 눈. 그거요. 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묻어둔 거예요. 뭐? 나쁜 아저씨 잡으라고요. 팽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줌마가 가져가도 돼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근데요. 경찰한테 줘야 해요. 안 그러면요. 아이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아줌마도 다리 아파져요. 팽 여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협박이야? 아니요. 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묘소에서 희미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김. 더 이상 검붉은 색이 아니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팽 여사는 벌벌 떨었습니다. 녹음기와 약통을 꼭 쥔 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팽 여사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준우의 눈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6살 아이.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깊고 오래되고 무거운 것. 아줌마. 준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시간 없어요. 뭐? 아저씨 피 많이 흘리고 있어요. 빨리 안 부르면 죽어요. 팽 여사가 도훈을 돌아보았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쓰러져 있었어요. 부러진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진흙과 섞여 검붉은 웅덩이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쉬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새끼가 죽으면 팽 여사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잖아. 협박할 상대가 죽으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잠깐. 팽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새끼가 죽으면 살인이 되는 거잖아. 묘소 폭파 시도, 불법 발파, 그리고 시체. 나도 연루되는 거 아니야? 팽 여사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구판, 폭약, 굴착기, 전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팽 여사가 데려온 무당도 있었죠. 젠장, 공범이 되는 거잖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팽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숫자 위에서 멈췄어요. 9. 신고하면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때 준우가 말했어요. 아줌마는 안 잡혀가요. 뭐? 팽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준우가 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는 나쁜 사람 아니래요. 그냥 돈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기회 주시는 거예요. 팽 여사는 준우를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이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거기에 비친 자기 모습이 보였어요. 진흙투성이, 흰머리 휑한 대머리, 벌벌 떠는 꼴. 한심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팽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119입니다.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팽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원도 홍천이요. 태백산 자락, 한성그룹 선산. 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몰라요. 그냥 산이에요. 묘소가 있고, 굴착기가 불타고, 사람이 피 흘리고 있다고요. 진정하시고요.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구급차 보내드릴게요. 빨리요. 죽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팽 여사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에 쥔 녹음기와 약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경찰이 오면 증거를 넘겨야 해요. 그러면 협박은 못하겠죠. 근데 팽 여사는 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김. 아까의 검붉은 분노와는 달랐습니다. 저 안에 진짜 누가 있는 건가? 팽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 짓이야. 귀신을 믿다니. 하지만 그녀의 손은 증거물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넘길 생각으로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삐뽀 삐뽀 삐뽀.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팽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산 아래 도로에서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구급차였어요. 그 뒤로 파란 불빛도 보였죠. 경찰차. 왔다. 팽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우가 그녀 곁에 다가왔어요. 아줌마. 뭐야? 잘했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맑고 순수한 웃음. 6살 아이다운 웃음. 팽 여사는 그 웃음을 보며 멍해졌어요.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애한테 감동받고 있어. 그녀는 헛기침을 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경찰차 2대가 뒤따랐죠. 차들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들것을 들고 도훈에게 달려갔죠. 환자 상태 확인. 다리 개방성 골절. 출혈 심합니다. 수액 연결해.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경찰들도 내렸습니다. 젊은 경찰 하나가 팽 여사에게 다가왔어요. 신고자분이십니까?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팽 여사는 손에 쥔 녹음기와 약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요. 그녀는 경찰에게 내밀었어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경찰이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살인 증거예요. 경찰의 눈이 커졌어요. 저 사람이요. 팽 여사가 도훈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도훈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죠. 경찰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새로 나온 영양제예요. 도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경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지직. 녹음이 끊겼습니다. 경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남자. 한성그룹 회장. 재벌. 하지만 지금은 그냥 피투성이 환자였어요.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홍천 한성그룹 선산. 살인 혐의 피의자 확보. 증거물 확보. 지원 요청합니다. 치지직. 알겠습니다. 형사가 파견하겠습니다. 무전이 끊겼어요. 팽 여사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끝나는 건가? 묘소를 돌아보았어요. 하얀 김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해 보였습니다. 준우가 묘소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가 봉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
준우의 빨간 패딩 자락이 살랑거렸어요. 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사흘 후 홍천병원 중환자실. 도훈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특히 오른쪽 다리. 고개를 들어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리가 없었어요. 무릎 아래가 없었습니다. 하얀 붕대로 감긴 절단면만 남아 있었죠. 아, 도훈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 비명이 터졌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죠. 환자분, 진정하세요. 내 다리 어딨어? 도훈이 발악했어요. 링거줄이 흔들렸습니다. 괴사가 너무 심해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정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도훈은 울부짖었습니다. 진정제가 투여됐어요. 서서히 의식이 흐려졌죠. 눈이 감겼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실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둘. 경찰이었습니다. 박도훈 씨, 중년 형사가 입을 열었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정신이 드십니까? 당신들, 누구야? 홍천경찰서 강력계입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냈어요. 박정환 씨 살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도훈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묵비권 행사하실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거 들어보시죠. 형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새로 나온 영양제예요.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 목소리였어요. 이거 드시면 다리도 나아지실 거예요. 도훈아, 이게 정말 영양제냐?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도훈은 떨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저게 어디서? 묘소. 아버지의 묘소. 그 안에 묻혀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집어넣었어요. 심장약을 빼고 비타민을 넣은 거죠?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정기 복용 약물이 갑자기 중단된 게 원인이었어요. 도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그리고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도 발견됐습니다. 묘소에 같이 묻혀 있었어요. 유언장? 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쓰여 있더군요. 아들에게는 단 1원도 없습니다. 도훈의 눈이 흔들렸어요. 거짓말. 공증까지 완료된 문서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침대 위에 놓았어요. 아버지분이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살해당할 거라는 것도요. 도훈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글씨. 나의 아들 도훈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내 다리를 가져간 자에게 줄 것은 없다. 다만 하늘이 심판할 것이다. 도훈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치료 끝나는 대로 구속됩니다. 철컥. 수갑이 침대 난간에 채워졌어요. 도훈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도훈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모든 게 차가웠어요. 일주일 후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TV를 틀면 도훈의 얼굴이 나왔어요.
인터넷을 열면 도훈의 이름이 검색어 1위였죠. 한성그룹 회장, 친부 살해 혐의로 구속. 재벌 2세의 폐륜. 심장약 바꿔치기로 아버지 살해. 묘소에서 발견된 녹음기.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증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성그룹 박도훈 회장이 친부 박정환 전 회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5년 전 아버지의 심장약을 빼돌리고 가짜 비타민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묘소 사진이 나왔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둘러쳐진 현장.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의 묘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직접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기와 범행에 사용된 약통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새로 나온 영양제예요. 커피숍 손님들이 TV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거 진짜야? 미친놈 아니야? 아버지를 돈 때문에 저런 짓을.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고인이 남긴 유언장입니다. 화면에 유언장 사진이 떴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고인은 유언장에 내 다리를 가져간 자에게 줄 것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앵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증거를 남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법원 앞.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습니다. 호송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내렸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바지 가랑이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접혀서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재벌 회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번쩍, 번쩍, 번쩍. 박 회장님, 왜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유산 때문입니까? 반성하고 계십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법원 안으로 들어갔죠. TV가 꺼졌습니다. 커피숍 사장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에휴, 저런 놈은 지옥에 가야 해.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홍천의 작은 마을, 황 노인의 집이었어요. 낡은 한옥, 마당에 장작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TV가 켜져 있었어요. 황 노인이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편히 쉬시겠습니다. 준우가 노인 곁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패딩은 벗고 하얀 내복 차림이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죠. 할아버지, 준우가 물었어요. 저 아저씨 이제 어떻게 돼요? 황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옥에 가겠지. 오래요? 아마 평생. 준우는 TV 속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휠체어에 앉은 남자, 한쪽 다리가 없는 남자, 고개를 숙인 남자. 불쌍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황 노인이 놀라 준우를 쳐다보았어요. 뭐라고? 아저씨요. 불쌍해요. 그 나쁜 놈이 왜 불쌍해?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TV를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저씨요. 응.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맞았대요. 황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뭐? 맨날 맞았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서웠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준우는 묘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어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산.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미워했대요. 할아버지를요. 황 노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우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을 사랑했대요. 준우의 눈에 뭔가가 어렸습니다. 슬픔인지, 연민인지, 그래서 더 슬픈 거래요. 황 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노인은 TV를 바라보았어요. 휠체어에 앉은 도훈. 저 남자도 한때는 아이였겠죠.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울던 아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벌벌 떨던 아이. 그 아이가 괴물이 된 거예요. 인과응보라. 황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준우가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산을 바라보았어요. 묘소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펄펄 끓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바람이 불었어요. 하얀 김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 꽉 찼습니다. 방청석에 기자들이 빼곡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피고인석에 도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죠. 오른쪽 바지 가랑이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3개월 전보다 더 망가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칼날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움푹 꺼져서 해골 같았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45이 아니라 65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도훈.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친부 박정환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약을 의도적으로 교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존속살해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도훈의 어깨가 떨렸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로서 피고인을 낳고 길렀으며 재산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을 더 빨리 얻기 위해 친부를 살해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폐륜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참작할 사유로는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도훈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는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했어요. 도훈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평생 감옥. 또한 피해자의 유언에 따라 한성그룹의 모든 자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귀속됩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들었어요. 탁! 패정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도훈에게 다가왔어요. 일어나세요. 도훈은 목발을 짚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한 발. 목발이 바닥을 짚었어요. 절뚝. 또 한 발. 절뚝. 그가 법정을 나서는 동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번쩍, 번쩍, 번쩍.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호송차 안. 도훈은 철창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 목발은 옆에 세워져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오가는 사람들, 한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이제는 철창 너머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도우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앙상한 노인, 푹 꺼진 눈, 떨리는 손. 도우나, 밥은 먹었냐?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운의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호송차가 교도소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벼락, 철조망, 감시탑, 문이 열렸어요. 내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도우는 목발을 짚고 내렸어요. 한 발, 절뚝, 또 한 발, 절뚝.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도운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쿵, 철문이 닫혔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울렸어요. 영원히 닫히는 소리. 1년 후, 봄, 강원도 홍천의 산자락에 꽃이 피었습니다.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삼법꽃이 바람에 흩날렸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묘소는 고요했어요. 1년 전의 아수라장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불탄 굴착기는 치워졌어요. 파헤쳐진 땅은 새 잔디로 덮였죠. 갈라졌던 봉분도 깨끗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묘비가 새로 세워져 있었어요. 한성그룹 창업주 박정환 선생지묘.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다. 묘소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국화와 노란 개나리.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삼법꽃 꽃잎이 묘소 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하듯이. 산 아래 마을. 황 노인의 집 마당에 빨래가 펄럭였습니다. 하얀 이불 호청. 알록달록한 아이옷. 마당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이것 봐요. 준우였습니다. 빨간 패딩 대신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1년 사이에 키가 훌쩍 컸죠. 아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비였어요. 노란 나비가 준우의 손가락 위에 앉아 있었죠. 야, 조심해라. 날아가겠다. 황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노인의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가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달랐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것이 사라진 듯 했죠. 나비가 날아올랐습니다. 팔랑팔랑. 준우가 나비를 따라 뛰어갔어요. 잡아야지. 뛰다 넘어진다. 황 노인이 소리쳤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 있었죠. 황 노인이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는 풍년이겠구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비거. 안녕하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팽 여사였습니다.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금태 선글라스 대신 수수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대신 청가방을 들고 있었죠. 머리는 짧게 잘랐어요. 가발이 아니라 자기 머리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단정해 보였어요. 어머, 준우 많이 컸네. 팽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준우가 달려왔어요. 아줌마 또 왔어요? 응, 또 왔지. 이것 봐, 뭘 가져왔게. 팽 여사가 청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도시락이었습니다. 불고기 도시락이야. 맛있게 먹어. 와, 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황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또 이런 걸 가져오고. 미안해서 어쩌나. 에이, 미안하긴요. 팽 여사가 손을 저었어요. 제가 감사해야죠. 덕분에 새 인생 살고 있는데. 팽 여사는 1년 전 사건 이후 부동산 브로커를 그만뒀습니다.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고 경찰에 협조한 공로로 포상금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죠. 팽여산의 집밥. 홍천 시내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소박하지만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식당은 잘 돼요? 황 노인이 물었어요. 그럭저럭요. 부자 될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해요. 팽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예전엔 돈 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녀는 산을 올려다보았어요. 묘소가 있는 산.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아요.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만은 않아요. 팽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황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분이셨지. 평생 좋은 분이셨어. 그러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신 거겠죠. 팽 여사가 준우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도시락을 들고 신나게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에도 신기해요. 1년 전엔 무슨 도사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애 같고 원래 평범한 애야. 황 노인이 웃었어요. 그냥 잠깐 특별한 일을 한 거지. 특별한 일. 팽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팽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움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준우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이 곁에 앉았어요. 준우야. 응? 할아버지. 그분 말이다. 황 노인이 묘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보여?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언제부터? 작년 겨울부터요. 나쁜 아저씨 잡히고 나서 준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근데요. 준우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여기선 느껴져요. 황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준우가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요. 응. 행복하신 것 같아요. 뭐? 산 할아버지 말고요. 묘소 할아버지요. 준우가 웃었습니다. 7살 아이의 해맑은 웃음. 이제 편하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묘소 위로 삼법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치 누군가의 영혼처럼. 황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편히 쉬십시오. 노을이 산을 넘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별이 떴어요. 하나, 둘, 셋. 밤하늘에 별이 가득 찼습니다. 준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할아버지, 안녕.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용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시 질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봄은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